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40번째 시리즈고요. 이삭에 관한 얘기, 뭐 따지고 보면 열정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런 얘기를 한 두어 번 하려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열정은 모든 일에 필요하죠. 그래서 그 족장들의 특별히 그 아브라함의 열정도 좀 살펴보고요. 이삭의 열정도 아울러서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창세기 24장을 쭉 읽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에 가게 하신 것은 그에게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제가 좋은 글 하나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재밌는 그런 그림이죠. 에머슨이 유명한 시인 에머슨이 한 얘기인데요. Nothing great was ever achieved without enthusiasm. 그러니까 열정 없이는 이룰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죠. 뭐 열정 없이 아주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사진의 그림의 내용은 뭐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족장들이 사실은 이민자였죠. 이민자였는데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이 이민자였는데요. 그에게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에서의 삶이 가능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이민한 사람이고 1세대였어요. 세상 어디 가서 살든지 1세대는 힘듭니다. 사실 그 미국에 와서 사는 이민자들만 봐도 한국에서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지식도 쌓여 있지만 언어의 문제 또 문화의 문제 거기에 적응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민자들은 주로 오면 그 자기 고국에서 가지고 있던 지위와 그런 입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언어가 너무 차이가 많이 있어요. 1세가 할 수 있는 언어는 1.5세나 뭐 2세와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아브라함은 저 밑에 우르 사람이잖아요. 오른쪽 밑에를 보시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우르가 이제 보입니다. 뭐 바빌론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바빌론은 나라 이름이기도 하지만 뭐 도시 이름이기도 하니까요. 그랬던 그의 가족이 저 위에 바단 아람 쪽에 하란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뭐 종교적인 이유가 가장 큰 거라고 설명을 누누이 했습니다. 거기서 잘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뭐 가나안뿐만 아니라 이집트까지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복귀하는데요. 힘들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가 낯선 곳에 가서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겠다. 무엇으로 그 힘든 것을 이겼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열정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를 이제 한번 그 증거를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은 거기 오래 살았는데, 가나안에 오래 살았는데요. 그 땅을 자기 이름으로 사서 등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뭐 옛날 가나안, 지금도 가나안 사람들 사실 굉장히 인심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요즘은 전쟁 때문에 좀 팍팍해졌지만 사실 제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가나안 사람들 굉장히 괜찮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그런 탓인지 어쩐지 가나안 사람들이 뭐 이민자 한 사람 들어와서 사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므레 같은 사람은 거기서 그냥 아브라함이 눌러앉아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뭐 사는 거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땅을 구입하는 건 좀 다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오래 사는데도 땅을 자기 이름으로 못 사고 있다가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나니까 아내를 묻어야 하는데 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사려고 하니까 그때 좀 어려움이 왔죠. 헷 족속 히타이트 사람인 에브론에게서 땅을 사려고 했는데요. 에브론이 그래요. 뭐 살 필요 있냐. 그냥 땅 한 귀퉁이에 사라를 매장하라. 뭐 이렇게 굳이 팔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땅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에브론이 확인하니까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 400세겔을 달라 하고서 굴뿐만 아니라 딸린 밭이나 나무까지 팔아 넘깁니다. 그 굴하고 사라를 매장할 굴하고 또 딸린 밭, 나무까지 팔면서 은 400세겔을 부른 거는 비싼 걸까요? 안 비싼 걸까요? 어쨌거나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샀는데요. 제가 고흐가 그 반 고흐가 그린 그림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고흐가 그린 막벨라 굴의 모습이에요. 뭐 고흐가 이걸 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벨라 굴에 건물을 뒤집어 씌운 거는 헤롯이 한 일이니까 고흐는 상상 속에서 이런 그림을 봤겠죠. 어쨌든지 이 막벨라 굴과 딸린 땅을 사는데요. 400세겔을 주고 샀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게 터무니없이 비싼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가 아나돗에서 그 땅을 살 때 치른 돈이 17세겔에 불과했어요. 예레미야서 32장 9절에 나오고요.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아라우나 혹은 아라브나에게서 그 타작마당을 살 때도 50세겔이면 좋겠습니다. 3하 24장에 남아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왕국에 패자했던 그 오므리라는 사람이 그 세멜에게서 그 사마리아 전체를 사잖아요. 굉장히 큰 땅이에요. 제가 가보니까 아주 넓은 땅인데 그때도 전체 금액이 6,000세겔에 불과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4절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을 매입한 시점은 뭐 이들 거래보다 훨씬 고대였고요. 또 땅과 그 밭, 굴도 굉장히 작은 부분이죠. 이런 걸 감안하면 막벨라 굴을 사기 위해서 치렀던 돈이 아주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바가지를 썼다고 볼 수 있는데, 바가지를 쓴 것은 아브라함이 이민자로서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짐작하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산 막벨라 굴의 이제 오늘날의 모습이죠. 요 건물은 그 헤롯이 그 위에다 막벨라 굴 위에다 지은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그 앞부분에 이제 그 회당이 있고요. 뒷부분에는 그 족장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그 뭡니까 그 무덤을 기념하는, 여기 무덤이 있다는 것을 기념하는 큰 마세바 돌이 있고, 이제 진짜 뭐 무덤은 밑에 있는데, 뭐 하여튼 그 방에다 이렇게 창살 걸어 놔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보게만 해놓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는 걸 이제 많이 봤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던 그 신학적 의미가 뭐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 가서 400여 년 살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7족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 주신 땅이라 그러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근거가 있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 빡센 땅값을 치르고도 샀다는 것을 뭐 아브라함이 그때 그것을 인식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스펙트럼을 좀 넓혀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귀환의 근거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보면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건 신학적인 시각이죠.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거기 살면서 굉장히 이민자로서 어렵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땠겠습니까? 이삭은 아버지와 좀 달랐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이민 2세였습니다. 우선 이삭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적응을 아버지보다 잘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언어에 있어서도 아버지와는 굉장히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뛰어난 수준의 현지 언어를 구사했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왔을 때 미국에서 몇 년 살았으니까 이 아이들이 하는 영어는 제가 하는 영어랑 달라요. 이민 1세대 영어 발음하고 여기서 태어난 자녀들 발음은 정말 다르죠. 제가 여기서 그 영어 때문에 고민하는 1세대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또 한국에서 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서 그 영어가 좀 멀어진 분들이 안타까워서
1세로서 비전공자로서 영어를 좀 한번 같이 공부하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그걸 만들었는데 1세는 정말 2세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언어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 바단 아람은 어케이리언 아카디아죠. 어케이리언 계열의 북부 세머를 사용했어요. 우리에게 알려진 대로는 이제 쐐기 문자 큐네폼을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큐네폼은 이제 제가 지금 그림 하나를 띄워드리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생겼어요. 쐐기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쐐기 문자라고 큐네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북부 가나안이 이런 용어를 사용했는데 가나안 지역은 중부 세머에 들어가는 가나안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세머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차이가 있고 다른 거죠. 뭐 여러분 영어라 그래도 브리티시 액센트하고 아메리칸 액센트를 사용하는 영어가 달라요. 또 인도에 가보니까 인도 분들이 사용하는 영어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어 뜻도 다르고 발음이 굉장히 다르고 그걸 영어식, 그러니까 영국식 영어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언어가 달랐을 텐데 이삭은 언어 문제에 있어서 아버지보다 자유로웠고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가나안 문화에도 훨씬 익숙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겪었던 예. 아브라함이 겪었던 알람이 울렸나요? 아브라함이 겪었던 고통을 다시 경험할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러면 쉬었을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 안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고요. 그는 뭐 아주 만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보는 것은 그 적응력, 이세라는 사실 때문이지 그가 만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삭은 무골호인이 아니었어요. 뼈가 없는 좋은 사람, 순하고 착해서 누구한테든지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가나안에 익숙했기 때문에 현지인들과 관계에 있어서 불필요한 충돌이 적었을 뿐입니다. 그의 속을 들여다보면 활화산 같은 뜨거움이 있었어요. 특히 언약을 향한 신앙적 열정은 뭐 아브라함 못지 않았습니다. 그 네게브에 살던 이삭이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로 갔잖아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갔잖아요. 그 왜 애굽으로 안 갔을까요? 왜? 가나안이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언약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안 간 거예요. 그랄은 네게브에 비해서 조금 더 물이 있을 뿐이지 거의 물이 많은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리로 옮겼다. 얼마나 이삭이 대단한 사람이냐, 뜨거운 사람이냐, 열정이 있는 사람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제가 서론적인 얘기를 좀 했어요. 어디에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저는 우리 신앙인에게 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민 1세대로 살거나 2세대로 살거나 상관이 없고요. 또 내가 태어난 땅에서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민자의 후예인 이삭의 열정이 무엇이었는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서론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해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